그 시즌 8년간의 또 이 시절을 돌아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사건이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? 여학생들이 그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게 대부분이 이제 가출을 하게 되면 이제 또 원조 교제를 통한 성매매를 하거든요. 성매매를 하면 아이들이 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현재 우리 그 소년원 그 최대상 그 임신한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임신하게 되면 소년원에 보내야 될 그 비행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으로 돌려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가출해서 남자친구들 2명 또 여자친구 1명 총 4명이 이렇게 이제 짝을 지어서 가출해서 이제 많은 비행을 저질렀습니다. 그리고 재법정에 서게 됐고요. 제 친구에 대해서는 소년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. 10호 처분을 내렸고요. 10호 처분을 내리셨고. 이 아이도 10호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판사님 제가 임신했으니까 지금 이게 임신한 이유가 그 원조교제 나갔다가 강제로 성폭행 당하고 그래서 임신한 거니까 낙태 조건이 되니까 낙태해야 된다고 집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실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? 알아보니까 그게 거짓말이고 같이 이제 가출했던 남자친구 사이에 이제 임신한 그 경우였어요. 이 경우에 이제 저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 10호 처분을 해야 될 아이고 이 아이를 이제 소년원에 보내게 되면 낙태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퇴원시키지 않거든요. 그러면 소년원에서 이제 출산을 해야 되겠네요. 근데 집으로 돌려보내면 이 고귀한 생명이 이제 희생되는 상황입니다. 그 두 상황에서 이제 소년원 보내게 되면 아이가 미혼모로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이제 출산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낙태를 하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될지 저 한 달 동안 이 사건 때문에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저는 뭐 개인보다는 법관이란 직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먼저 선택을 했죠. 그래서 아이를 소년원에 보냈고요. 소년원에 보내서 이제 임신 9개월 좀 돼서 이제 소년원에서 연락이 왔어요. 판사님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더 이상 낙태할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산딸이 다 된 아이를 만난다는데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전날 이제 배내적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아이한테 주면서 미안하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법정에서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. 많은 분들이 울었습니다. 그 아이 때문에 울었고. 그 다음날 제가 그 아버지한테도 너무 미안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오더라도 뭐 저한테 화풀이라도 하시라는 김에 이제 법원 근처에 오시려 해가지고 고깃집에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분이 너무 양반이시라서 아무 소리도 못 하시고 아이한테 뭐 고기 쌈 싸가지고 입에 넣어주기만 해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하고 그랬습니다. 그 사건이 제 평생에서 가장 이제 기억에 남을 겁니다.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 미혼모 시설에서 출산을 해서 입양이 됐고요. 평생 이제 그 비행소녀 재판받은 소녀는 이제 입양한 아이들 기억할 것이고 또 입양한 아이는 또 어머니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해할 건데 그런 인연을 제가 만들었다는 게 저로서 가슴이 아픕니다. 엠번방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공익근무요원 강 씨의 범행이거든요. 그게 본인의 선생님이었던 분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스토킹하고 협박하고 급기야는 이제 그 선생님의 딸에 대한 어떤 살해 이런 거를 또 조주빈과 논의한 피해를 입으신 선생님께서 국민청원을 직접 올리신 게 있어요. 스토킹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그 주변의 가족들까지 숨 쉴 수 없게 만드는지 그 청원 내용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스토킹이 나중에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살인
폭력과 같은 강력 범죄의 어떤 그 전조 지표가 될 수 있다. 그래서 그런 연구를 좀 해보고 싶어요. 스토킹도 여전히 구애 행위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아서 이거야말로 살인의 예비죄로 처벌해야 하면 여자들의 죽음의 3분의 1 정도가 목숨을 건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이제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. 한 사람을 교묘하게 괴롭히는 이런 괴롭힘 범죄들, 그런 범죄들은 피해자를 비난할 수가 있어요. 네가 좀 잘하지. 어떻게 대응했길래 그런 일들이 벌어져? 이런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요. 우리 사회가 그냥 당사자들 간의 문제를 치부해버리는 그런 관념을 빨리 저는 없애야 되고 거기에 대한 법률들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범죄자들이 그렇게까지 가혹한, 잔혹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자기들이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범죄자를 잡아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세우고 사람들한테 봐라. 너희들은 반드시 잡힌다.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느냐까지 예.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한 맞습니다. 이 사람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받아야지. 예. 그래야만 더 이상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거든요. 예, 맞습니다. 예. 우리 많은 또 사회에 예, 관심이 이곳에 쏠려 있지만 이것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좀 이어지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끔 법이 강화가 돼서 진짜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그런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. 가장 힘든 점은 뭡니까? 성폭행 담당을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성폭행 사건 담당을 피해자가 이제 법원에 나오는 것 자체만은 가지고도 엄청난 큰 부담이고 법정에 와서 피고인의 얼굴을 마주친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또 쇼크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차단해주기 위해서 이제 또 다른 동선으로 마주치지 않게 안내를 해드려요. 한 명은 이제 학생분이 계셨어요. 학생분인데 지리를 잘 모르고 너무 어리고 하니까 법정을 비우고 제가 전철역까지 바래다 준 적도 있었고. 이런 사람도 봤다 하는 거 있습니까? 진짜 막 범죄자들 막 있잖아요. 그래서 막 악명 높은 사람들. 그렇죠. 뭐 얼마 전에 뭐 한강 뭐 몸통 시신 살인 사건도 있었고. 상대방이 죽을지도 했습니다.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그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?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. 장대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.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. 오늘 분위기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, 진짜. 그렇죠. 분위기 장난 아니죠. 아니면 다 이제 여러 명 들어와서 주시해야 되고 그때 그 가족분 이제 피해자 가족이 이제 가장 큰 형벌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하는 게 아기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고. 아,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나.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. 약간 저도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. 그러면 안 되는데. 그분들의 마음은 조금은 알겠으니까. 근데 이제 또 그런 부분들 보이면 안 되니까 저는 좀 참고 주변의 가족분들 좀 침착하신 분들한테 대신 좀 진정을 시켜달라.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은 없잖아요. 피해자 가족분들은 여기 법정 안에 계신데 얼마나 한 대 때리고 싶겠어요, 피고인을. 저 눈앞에 바로. 그래도 분이 안 풀리죠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저희는 조금 질서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조금 자제를 해달라고 해야 되고 그런 사건은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